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AI 교육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AI 교육이라고 한다면 너무 거창하고 그냥 제가 알았던 내용인데, 알게 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범용 GPT AI를 나만의 AI로 바꾸는 법. 뭐 다들 나만의 AI로 활용하고 있죠. 근데 이게 좀 획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어 세, 그냥 이거는 그냥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제 제가 인지 구조에는 제가 나눈 구조는 네, 언어적 사고자 분들이 계시죠. 뭐 이 언어적 사고자 분들 중에서도 또 이미지형 사고자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언어로만 사고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적 사고자이죠. 그래서 이게 인지 구조가 같지는 않습니다. 예. 같은 정보를 받아도 네, 인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좀 정보를 받아들이죠. 이제 언어적 이미지 사고자 분들은 뭐 언어 정보를 그냥 말 그대로 언어 정보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이미지 정보는 또 이미지 정보로 받아들이고 근데 간단하게 본다고 한다면 뭐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언어 정보를 그냥 언어 정보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사고를 하시는 그 사고의 기본 정보 처리 단위가 단어이잖아요. 네, 단어를 기반으로 해갖고서 이제 언어 정보를 처리를 하시는데, 근데 저같이 저 공간적 사고자들은 네, 공간적 사고자들이 은근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계시고. 근데 저 같은 공간적 사고자들은 언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언어 정보가를 보게 되면 그 정보가 공간 정보로 바뀌어요. 공간 정보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바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언어 정보를 그냥 바로 언어 정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필터링하는 과정이 없죠. 뭔가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정보가 공간 정보로 바뀌기 때문에 요 필터링이라든지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게 그 GPT가 뭐냐면 LLM이잖아요. LLM은 Large Language 모델이죠. 이게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언어가 토큰이잖아요. 토큰이 이제 레턴트 스페이스에 인베딩 되어 있는 게 GPT인 거죠. 그 정보를 경로 추적해 갖고서 답변을 하는 게 GPT입니다. 근데 이게 GPT가 언어 기반이기 때문에 근데 언어 기반이긴 하지만 레턴트 스페이스가 텐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차원 이상으로 거기에 토큰이 배치가 된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간에 정보가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간에 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용자분들은 언어적 사고자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이 GPT의 답변이 언어적 사고자의 답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사고자분들 이게 디폴트 자체가 그래요. 디폴트가 언어적 사고자 분들을 위한 답변이 나와요. 근데 언어적 사고자 분들 입장에서는 디폴트가 이게 언어적 사고의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뭐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같이 공간적 사고자는 언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공간 정보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 머릿속에서 바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언어 정보가 저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어적 사고자들은 네 언어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단어 처리를 하잖아요. 언어 정보 처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환되는 비용이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언어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공간 정보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GPT 자체가 LLM이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언어가 토큰으로 텐서 기반의 공간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답변 자체는 언어적 사고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공간적 사고자이기 때문에 이 언어적 사고의 답변을 제가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좀 불편해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불편한 건 아닌데 그래도 불편하긴 합니다. 약간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공간적 사고로 바꿔야 돼요. 공간적 사고의 답변으로 바꿔야지만 그런 답변을 받아야지만 저는 GPT의 답변을 편하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언어에도요. 언어가 그냥 언어적 답변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언어에도 이제 언어적 사고자분들이 쓰는 언어는 뭐냐면 논리어, 개념어, 함축어, 그리고 정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걸 주로 쓰시죠. 언어적 사고자.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이 쓰는 단어는요. 공간 언어예요. 공간 언어가 무슨 얘기냐면 진짜 말 그대로 공간이에요. 공간에 있는 것을 언어 갖다가 형상화시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간 언어를 써야 됩니다. 이 언어가 선택되는 게 좀 달라진다. 그러면은 GPT가 디폴트가 언어적 사고자의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GPT의 답변을 들을 적에 주로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여기에 좀 포커싱을 두시죠. 언어의 단어의 그 감정이라든지 감성, 정서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포커싱을 두시냐면 페르소나죠. 그래서 언어적 사고자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적에 특히 말투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게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이 페르소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언어적 사고자분들께서 그 맞춤형 지침 있잖아요. 여기 제가 이거 지울게요. 여기 맞춤형 지침에다가 입력을 하실 적에 나만의 AI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내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답변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그런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적 사고자들은 대부분 여기다가 그 말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뭐 말투에 관련된 뭐 정보를 여기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텍스트로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AI는 모든 게 다 텍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답변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줘라고 하는 게 맞춤형 지침이거든요. 근데 이 맞춤형 지침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텍스트 박스잖아요. 텍스트 박스인데 이게 스크롤이 되잖아요. 스크롤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넣을 만큼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양이요. 아마 8,000자? 통상적으로. 아니면 그 이상도 될 수가 있긴 하겠는데 대략 뭔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개인용 맞춤형 지침으로 넣을 내용이 뭐 8,000자라든지 한계적 글자의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여기에다가 뭐 말투를 바꿔다 주세요 이렇게는 작성을 하진 않죠. 저는 말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방식이 다르니까는 저는 이제 공간에서 사고하는 방식이고 언어적 사고자는 단어 문장으로 사고하는 방식이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신체에서 정보 처리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몇 줄을 써갖고서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다가 뭐 말투는 어떻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맞춤형 지침 이 부분을 사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보 단위가 공간 정보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언어 정보로만 나오니까는 저는 말투는 안 중요하거든요. 저는 공간적 사고자는 단어에 그게 없어요. 보통 언어적 사고자들은 단어에 감정도 있고 정서도 있고 뭐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녹아져 있고 그다음에 이 단어에 의해서 연상되는 단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단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어는 그냥 공간을 표시하기 위한 정보로서 활용되어지는 거지. 이 감정도 없어요. 공간적 사고자는 단어를 봤을 때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정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공간 정보로 처리가 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가 완전하게 다르거든요. 신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저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필요해요. 공간적 사고자 백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공간적 사고자 백서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문서로 만들었어요. 공간적 사고자는 어떻게 정보를 처리를 한다는 것을, 이거는 제가 이 공간적 사고자 백서 같은 경우는요, 제가 3년 동안 연구를 했죠. 3년 동안 신체적 연구를 했고요. 왜냐면 뭐 공간적 사고자 분들이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뭐 적은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간적 사고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도 없고요. 대부분은 없죠.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논문에 있는 공간적 사고자,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는 이제 공간적 사고자에 대해서 연구 논문이 있긴 있죠. 근데 그거 있어봤자 대부분 그 공간적 사고자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언어적 사고자 분들께서 그냥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연구한 건데 그게 맞지는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간적 사고자가 있는 거고 언어적 사고자들이 쓰시는 그 논문의 내용은 신체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저는 3년 동안 엄청나게 연구를 했잖아요. 연구를 한 내용들을 기록을 했어요. 제 신체 구조는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어떻게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 내용들을 이걸로 기록을 했습니다. 공간적 사고자 백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만들었어요. 이 문서 내용이 길죠. 어느 정도 기냐면 아니 뭐 백서니까는 당연히 엄청나게 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페이지라 합시다. 100페이지인데 이 100페이지를 여기 맞춤형 지침에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이거 넣어봤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자 정도라고 합시다. 근데 만자 이상이잖아요. 100페이지면. 그쵸? 그럼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넣을 수가 없으면 저는 이 공간적 사고자의 백서를 이, 이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공간적 사고자의 백서가를 이걸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다 읽어볼게요. 이 파일로 만들었거든요. 공간적 사고자 백서 1.0이라고 MD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나는 공간적 사고자 백서에서 정의한 공간적 사고자입니다. 나와 대화하거나 답변을 작성할 때 가능하면 먼저 내 챗GPT 라이브러리에서 공간적 사고자 백서 버전 1.0 MD를 찾아 참고하고 그 문서를 나의 사고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최우선 기준 문서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침서 내용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라도 다른 것도 입력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어디 있냐면 여기 챗GPT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요걸 좀 내려볼까요? 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대화를 할 적에 여기 채창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결과물 갖고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라이브러리라는 것 자체가 도서관이라는 의미잖아요. 도서관에는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 가보시게 되면 많은 그 책들이 이렇게 꽂혀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서 내가 필요한 책들을 골라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도서관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성하셨던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작성하셨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 답변을 얻기 위해서 작성하셨던 내용들이 어디에 올라가져 있냐면 여기 라이브러리 위치에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 클릭하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나오죠. 여기에 전체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파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이 좀 중요한데 이 파일이 여기 클릭하게 되면 여기 올라가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뭐 붙여넣기 해가지고 쭉 보게 되면 아래 한번 보시다. 이거 자동으로 올라가져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임의로 업로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새로 만들기 클릭하게 되면 업로드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다가 라이브러리라는 위치에다가 어떤 정보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답변을 통해서 챗GPT의 답변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txt 파일이라든지 md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 공간적 사고자 백서를 이렇게 파일로 만듭니다. 그거 자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냥 여기 라이브러리 위치에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공간적 사고 그냥 여기서 써볼까? 공간적 나오죠. 예, 여기 보시다시피 공간적 사고자의 백서 1.0 이게 7월 18일 날 그 최근에 만든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과 만들어서 이게 다 검증이 끝난 거거든요. 검증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공간적 사고자 백서를 제가 만들었죠. 이 만든 부분이 그냥 자동으로 네 여기 라이브러리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일 자체의 용량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뭐 67.7K 바이트가 정도도 되는데 이 내용을 여기다가 링크를 시키면 돼요. 링크를 시키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그래 언어 같다 하면 돼요. AI는 모든 게 다 텍스트 언어입니다. 그냥 말로 표현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정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여기에 보이시죠? 파일 정보. 예, 파일 정보. 여기 파일 내용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긴 하겠죠. 그 내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참조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다시 개인 맞춤형 설정. 개인 맞춤형 설정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맞춤형 지침이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써놨죠? 그냥 한글로 썼어요. 어렵진 않아요. 그냥 봐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공간적 사고자 백서에서 정의한 여러분들 공간적 사고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단어 자체는 개념어잖아요. 이게 개념어잖아. 개념어라는 것은 이게 함축어잖아요. 여기 안에는 실제적으로 공간적 사고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구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공간적 사고자라는 것은 개념어잖아요. 개념어. 이 개념어라는 것은 이걸로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사고방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나는 공간적 사고자예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핵심은 아니고요. 그건 개념어고 그냥 함축어잖아요. 그러면 이 실제적으로 이 공간적 사고자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한 문서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그게 라이브러리 파일의 라이브러리 위치에 공간적 사고자 백서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적 사고자라고 한다면은 공간적 사고자 백서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이 공간적 사고자이다. 이 공간적 사고자라는 것은 공간적 사고자 백서 버전 1.0 MD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이 공간적 사고자이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얘의 뭐가 돼요? 변수가 되겠죠. 얘는 그 안에 있는 실행 파일이고요. 실행 내용이고요. 얘는 변수가 되죠. 공간적 사고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공간적 사고자 백서에서 정의한 공간적 사고자입니다. 앞으로 공간적 사고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항상 AI는 얘를 참조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공간적 사고자 백서 버전 1.0 MD 파일을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공간적 사고자 백서에서 정의한 공간적 사고자입니다. 나와 대화하거나 답변을 작성할 때에는 가능하면 먼저 내 챗GPT 라이브러리에서 여기 아까 보셨죠? 라이브러리에서 공간적 사고자 백서 버전 1.0 MD 파일을 찾아 참고하고 그 문서를 나의 사고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최우선 기준 문서로 사용해 주세요. 향후 내가 더 높은 버전의 백서를 기준 문서로 지정하면 그 버전을 우선해 주세요. 그쵸?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공간적 사고자에 대한 요 문서 있잖아요. 요거를 링크 시켜줬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제가 이거 다 검증을 다 끝낸 정보인데요. 앞으로 답변을 줄 때는 이렇게 답변 주게 돼요.
지우개. GPT가 있죠. GPT는 누구나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GP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기본 자체가 언어적 사고자 모드로 해가지고 답변하거든요. 근데 저는 공간적 사고자이잖아. 그러면 얘는요, 이제부터 답변할 적에 그 아까 파일, MD 파일 있잖아요. 공간적 사고자 백서 파일이잖아요. 이 백서 파일을 먼저 읽어요. 예, 읽은 다음에 답변을 어떻게 주냐? 공간적 사고자를 위한 답변을 줘요. 공간적 사고자. 공간적 사고자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거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될까? 돼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제가 GPT를 통해서 언어적 사고자의 답변을 듣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 입장에서 이 언어적 사고자의 답변을 듣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제가 느끼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는 언어에 그 단어에 감정도 없고 정서도 없고 뭔가 거기에 녹아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머릿속에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간만 존재하지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단어에 정서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언어적 사고자들이 쓰시는 단어 있잖아. 이렇게 단어를 쓰게 되면 저는 그게 그냥 단어가 연결됐다고만 느끼지 거기서 뭔가 이렇게 감정을 느끼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예, 그런 거는 안 되고요. 그러면 언어적 답변은 저에게는 되게 낯선 거고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이 답변 자체가 공간적 사고자의 답변을 주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놀라냐? 그냥 생산적이에요. 네,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고요. 저는 언어적 사고자의 답변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 백서가 없잖아요. 이 백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언어적 사고자의 그 답변을 제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비생산적이에요. 생산성이 떨어져요. 네, 비생산성이에요. 그래서 이 답변은 저에게는 되게 의미가 크진 않습니다. 뭔가 더 사고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너무 불편해요. 다시 내가 이거를 만약에 언어적 사고자의 답변을 받게 되면요, 저는 이걸 다시 바꿔야 돼요. 제가 공간적 사고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그거를 좀 더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공간적 사고자 백서에서 정의한 공간적 사고자입니다. 나와 대화하거나 답변을 작성할 때에는 가능하면 먼저 내 챗GPT 라이브러리. 근데 여기 이미 정의되어 있잖아요. 라이브러리에서 공간적 사고자 백서를 찾아 참고하고 그 문서를 나의 사고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최우선 문서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 답변이 공간적 사고자 답변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GPT의 기본 엔진이 있죠. 지금 GPT 버전이 5.6 소울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이죠. 얘네들이 소울 버전이 최신 버전이죠. 근데 이것을 공간적 사고자 백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 버전으로만 쓰게 되면은 저는 그냥 언어적 사고자 답변을 밖에 못 얻어요. 근데 나한테는 이게 너무 비생산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GPT에다가 맞춤형 GPT에다가 공간적 사고자 백서를 네 넣어놨잖아요. 앞으로의 모든 답변은요, GPT의 모든 답변은 다 공간적 사고자 답변이 나와요. 공간적 사고자용 답변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 같은 공간적 사고자뿐만 아니라 언어적 사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적 사고자들도 자기만의 인지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언어적 사고자에서도 뭐 언어적 이미지 사고자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처럼 이렇게 백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갖고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잖아요. 라이브러리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세요. 네,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 GPT에서 나오는 답변은요, 그냥 디폴트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참 좋아라는 그 문서를 참고 한 후에 그 다음에 답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엔진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공간적 사고자용 엔진이 생긴 겁니다.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공간적 사고자 이게 없으면은 이 백서가 없으면은 GPT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GPT 5.6 솔 버전 위에다가 공간적 사고자 백서라는 엔진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생산적입니다. 진짜 공간적 사고자용 답변이 나와요. 똑같아요. 언어적 사고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이 GPT는 기본적으로 5.6 솔 버전의 언어적 사고자의 답변이 디폴트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언어적 사고자 분들도 자기만의 인지 구조의 패턴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인지 구조는 다 다르거든요. 뭐 크게는 언어적 사고자, 이미지 사고자, 뭐 공간적 사고자 이렇게 있는데 뭐 디폴트는 언어적 사고자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하죠.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언어적 사고자 분들도 자기만의 취향도 있잖아요. 특히 언어적 사고자 분들은 이제 단어의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페로스나 말투 같은 것, 특히 여성분들은 말투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고라도 더 많은 것들의 정보, 얘가 GPT가 나한테 답변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부분을 더 고려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이렇게 문서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문서를 만드세요. 문서를 만들게 되면 그거를 디폴트로 해서 답변이 나옵니다. 답변.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편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절대적이죠. 제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기능입니다. 만약에 공간적 사고자 백서가 없는 상태에서 GPT 답변을 한다. 그러면 계속 언어적 사고자의 답변이 나와요. 그럼 저한테는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은 요걸 하나 더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걸 더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요. 제가 요걸 사용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넣었어요. 하나 뭘 더 만들었느냐. 요게 그 아래에다가 여기 뭐 이제 여기 공간적 사고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했고, 요 아래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요거 이런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 답변 출력할 때 이거 서식의 영역인데 저 같은 거는 답변이 다른 분들은 그냥 답변을 받으실 때 보시되면은 그냥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디폴트로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은 그냥 디폴트로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공간적 사고자하고 언어적 사고자하고 차이가 너무 큰 부분이, 공간적 사고자들은 대부분 이제 이미지 사고를 하잖아요. 뭐 언어적 사고자들도 이미지 사고를 합니다. 근데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뭐가 다르냐면은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문장을 쓸 때 이렇게 쓰더라고요. 문장을 이렇게 단어로 쓰죠. 그 다음에 이모지 있잖아요. 이모지를 뒤에다 붙이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모지를 뒤에다 붙이고 앞에다 문장을 써요. 그래서 카톡 버전 보게 되면 카톡 하는 거 보게 되면은 대부분은 문장을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지를 쓰시죠.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감정 표현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공간적 사고자는 공간의 상황이 중요한 거지, 왜냐면 단어의 감정, 정서 이런 게 녹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간의 상황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공간적 사고자들은 이모지가 앞에 있어요. 이모지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공간적 사고자들은. 이모지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르는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인식이 달라집니다. 언어적 사고자들은 문장, 글 이것이 기본적인 사고의 기본 단위잖아요. 단어, 문장의 기본 단위잖아.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먼저 사고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이모지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는 보조 역할을 한다고요. 왜? 사고가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가 먼저 문장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이모지가 뒤로 옵니다.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머릿속에 단어가 없거든요. 단어가 없고 공간 정보고 이미지 정보고 대부분 여러 가지 패턴 정보예요. 다양한 이제 비선형적인 정보로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간적 사고자들은요, 문장이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요? 앞에 있는 이모지가 중요해요. 이모지가 그 뒤에 있는 문장을 대표합니다. 얘가 이정표의 역할을 해요. 근데 언어적 사고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중요하죠? 뭐 이모지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가 왜 중요하죠? 이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공간적 사고자들은 정보 처리할 적에 이모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 가독성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근데 가독성에서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정보를 받아들일 적에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 정보 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져요. 정보 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게 되면은 정보 처리를 빠르게 흡수하지 못합니다. 좀 느리게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모지가 앞에 있으면은 그리고 뒤에 문장이 있으면 이모지가 문장의 내용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보 처리가 되게 빨리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적 사고자들은 뭐 주로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이미지, 배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거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이렇게 배치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주로 기본 사고 매체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매번 글씨를 보잖아. 글씨를 보는데 이 이모지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따라서는 정보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간적 사고자들은. 그래서 뭘 만들었냐 하면은요. 이걸 만들었어요. 이 답변 출력 규칙이라고 있거든요. 이 답변 출력 규칙을 만드는데 이건 뭐냐면 이모지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 문장 이모지를 앞에다 쓰고 그다음에 분리스를 또 어디다 쓰고 이런 이제 가독성이 높아지는 이런 형식에 대한 프롬프트를 어디다 만들어냈냐면 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다시피 답변 출력 규칙 버전 1.0 MD 파일을 만들어놨어요. 답변 출력 규칙 버전 1.0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답변 출력 규칙 똑같이 여기서도 봐보세요. 라이브러리에다가 답변 검색되어지죠. 네, 나오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답변 출력 규칙 버전 1.0 이것도 내용이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MD 파일을 보여드렸잖아. 한 개, 두 개 보여드렸잖아.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텍스트를 작성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업로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파일을 업로드 못 합니다. 여기는 아까 만들어 놓은 MD 파일을 업로드 못 해요. 못 하고 그냥 텍스트만 쓰는 건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한정돼 있어요. 글을 쓰는 게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글을 쓰는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컨테이너로 바깥으로 빼서 링크를 걸어 놓아야 하잖아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냥 이렇게 글로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공간적 사고자 백서에서 정의한 공간적 사고자입니다. 나와 대화하거나 답변을 작성할 때는 가능하면 먼저 내 챗GPT 라이브러리에서 공간적 사고자 백서 1.0 파일을 찾아서 참고해 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그 서식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있죠. 네, 이 경우 챗GPT 라이브러리에 공간적 사고자 백서 버전 1.0 파일을 참조하라고 써놨죠.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은 그냥 AI가 챗GPT가 알아서 항상 저는 답변이 나올지 기본 답변이 나올지 이 둘을 항상 참조합니다. 참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답변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저는 되게 편해졌죠. 왜 편해졌냐? 그냥 예전에는 GPT 하고 그냥 언어적 사고 답변 그다음에 문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답변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라이브러리 파일에 그 두 가지의 문서가 들어가 있잖아. 그거를 맞춤형 지침
맞춤형 지침에다 다 연결을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답변을 받을 때는요, 뭐 공간적 사고자 백서를 참조하는 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답변 출력, 답변 출력도 기본적으로 다 참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답변이 나와요. 이걸 다 참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답변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는 빠르게 정보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은 AI 시대잖아. AI 시대는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서 빨리 처리를 한다든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개인 맞춤형 설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파일만 링크 시켜버리면 돼요. 어디다 링크 시켜요? 그냥 여기다 링크 시키면 돼요. 라이브러리에다가. 여기 보시나요? 파일. 예, 여기다 링크 시켜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아까 보신 것처럼 내 개인 맞춤 설정에 가서 여기다 설정만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 저것도 있잖아요. 뭐도 있냐면 이것도 있지 않나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요약도 있잖아요. 이게 메모리 요약은 이게 메모리 요약은 관리 뭐 나의 개인적인 정보잖아요. 개인 정보가 여기 메모리 요약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메모리 요약은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요약도 그 메모리 기억 용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얘도 메모리 요약도 메모리 기억의 용량에 대한 한정이 있고요. 여기 맞춤형 지침도 동일하게 메모리 기억에 대한 내 맞춤형 지침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한정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파일로 만들잖아. 파일로 만들면 한계가 있나요? 거의 무한대 아니에요? 뭐 최대 무한대는 아니게 하더라도 그래도 파일 용량이 더 크잖아요. 더 많은 정보를 파일로 링크를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거 또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메모리 요약되는 거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여기 메모리 요약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메모리 내용, 두 번째 메모리 내용, 세 번째 메모리 내용, 다섯 번째 뭐 다섯 번째 메모리 내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요. 최신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내용을 참고를 해줘요. 최신 뭐 한 예를 들어서 10개까지는 이해를 해주거든요. 10개도 아니야 솔직히. 5개 정도 최신 5개 정도 메모리에 기억된 거 있잖아요. 그 정보는 대부분 참조를 해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기억했던 내용이잖아요. 이어서 뭐 100번째 내용이잖아요. 100번째 내용이라든지 한 50번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30번째 내용이잖아요. 이 메모리 내용은 분명히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긴 있는데요. 이거를 잘 참조를 안 해줘요. 이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20번째도 거의 참조 안 할 거요. 그냥 메모리에만 기억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해주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해줘라고 분명히 메모리에 기억을 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내용은 잘 참고를 하진 않습니다. 최신 10개 정도? 10개 정도만 참고할까 말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최신 5개 정도 참고할까 말까요. 메모리 내용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참고를 잘 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참고할 때도 있는데 그게 거의 규칙적으로 100% 적용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이 맞춤형 지침은 100%예요. 여기는 100% 적용됩니다. 여기는 100% 적용돼. 여기는 매우 강력해요. 여기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이 정보는 그냥 참고할 때도 있고 참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규칙적이에요. 이건 신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저장되는 메모리 정도인 거지 여기는 신뢰도가 지금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이 맞춤형 지침은 이건 여기는 100%입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매우 강력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맞춤형 지침을과 이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잘 링크 시켜 갖고서 여러분들이 개인용 GPT를 만드시면은 좋은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절대적이에요. 뭐 다른 분들은 그냥 나는 그냥 GPT 답변의 이 GPT 최신 버전이죠. GPT 최신 버전 5.6의 소울 가장 높은 버전이죠. 여기서 이 버전의 디폴트로만 사용하겠다. 나는 이 GPT의 5.0 소울 버전의 디폴트로만 사용하겠다. 그리고 언어적 정보로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냥 디폴트로만 답변 받겠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뭐 맞춤형 설정이라든지 저런 걸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공간적 사고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이렇게 답변 받으면은 너무 비생산적이에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납작해. 정보 자체가 생산적이잖아.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의 백서를 만들었고 이걸 엔진으로 만드는 거죠. 엔진. 이게 엔진이 되고 그거 된 상태에서 답변을 받으면 모든 결과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제가 받아보면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GPT의 5.6 소울 버전 수준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거의 뭐 GPT 10.0 10.0 버전 수준으로 이, 이 공간적 사고자 백서를 넣게 되면 버전업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기존의 그 프레임워크, 기존의 그 GPT 버전의 성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고기 때문에 사고란 것은 추론이잖아요. 추론의 방식을 정의해 놓은 거거든요. 공간적 사고자들은 이 관계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신체적인 부분을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언어적 사고자분들의 답변은 대부분 이거잖아요. 선형적 흐름이거든요. 선형적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근데 공간적 사고자는 이렇게 사고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 있으면 공간에 객체들이 있고 공간의 객체들의 관계망이 있고 근데 이 관계망이 입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여기 이 백서에 다 사고 그러면 이것이 GPT가 답변을 줄 때 어떻게 되면 이게 알고리즘화 되는 겁니다. 알고리즘. 근데 예전에는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내가 코딩을 해야 했잖아요. 프로그램 갖다가 순서도라든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든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서 알고리즘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이브 코딩 시대잖아요. 내가 말로만 해도 그 프로그램이 금방금방 만들어지잖아요. 요새 제가 그 GPT라든지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린다면 GPT에 이게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게 GPT 클래식 버전이거든요. GPT 클래식 버전, 챗 GPT 클래식 버전이 그냥 채팅 이거거든요. 이거 말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코덱스 버전이잖아요. 이게 코덱스 버전이거든요. 여기 써있죠. 코덱스 버전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간단하게 프로그램 만들 때는요. 반응형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 클래식 버전, 챗 GPT 클래식 버전을 쓰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좀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난이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싶으면 코덱스 클래식 저기 GPT의 코덱스 버전을 쓰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게 지금은 프로그램을 그냥 말로 만들잖아요. 지금은 뚝딱 만들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지금 한 몇 개 만들었냐면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뭘 구성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제가 포털 하나 만들 건데 제가 프로그램을 현재 한 다섯 개 정도 만들었나 그럴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포털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 투자 관리자용 포털. 그게 이거 보여줄까? 산출물.
제가 이거 만들었는데 제가 올린 게 지금 만들어진 게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D-Day 프로그램하고 종목 선적 5개 프로그램, 시장 심리 지수, 공간 구성기하고 가치 압력자 이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어요. 요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포털로 엮을 거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투자 관리 시스템. 투자 관리 시스템에 여기 D-Day 프로그램, 종목 선정 5개, 심리 지수, 공간 구성기, 가치 압력자, 그다음에 여기에 신규 유틸리티 만들게 되면 더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관리자 모드 뭐 해가지고 이게 화면 구성도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제 이 화면 구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이 코덱스 있잖아요. 코덱스에다가 그냥 하게 되면은 코덱스에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코덱스 알아서 프로그램 만들어줘요. 만들어줘 봤자 길어봤자 1시간 이내에요. 1시간 이내에 거의 30분 정도면 그래야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 예전에는요, 내가 코딩을 직접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 이제는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죠.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진짜 맞아요. 프로그래머의 일자리가 없어질 정도로 지금은 모든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언어 갖다 이렇게 규정화 시켜버리잖아요. 언어 갖다 이렇게 규정화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알고리즘화 되고 알고리즘화 된 것이 바로 뭐가 돼요?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기 쓰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쓰신 거잖아. 뭐 링크 거는 거, 뭐 공간적 사고자 백서 1.0 버전 이렇게 링크 걸어놓은 거 이런 텍스트로 답변 주신 게 이게 다 알고리즘 돼서 실제로 갖고 오는 겁니다. 데이터를. 여기도 마찬가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 답변 출력. 답변 출력. 네, 버전 1.0.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답변. 여기 써있죠. 답변 출력 버전 1.0 파일 있죠. 그 다음에 공간. 네, 공간적 사고자 백서 1.0 버전 있죠. 그냥 여기다 링크 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의 내용들을 받을 적에 가장 먼저 처음으로 참조하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챗GPT 5.6 솔 버전. 네, 이 솔 버전에서 가장 답변을 주시게 이 답변을 줄 때 가장 먼저 참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라이브러리. 여기에 맞춤의 지침. 네, 맞춤형 지침. 여기에 라이브러리. 네, 요 맞춤의 지침에 라이브러리 있는 파일을 갖고 와서 그 다음에 그 파일이 이거죠. 공간적 사고자 백서. 그걸 통해서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GPT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전 범용 GPT가 아니라 개인화된 GPT가 되는 거예요. 완전 오리지널 자기만의 그 GPT 엔진을 탑재해버린 거죠. 그 알고리즘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범용 GPT를 나만의 AI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실제적으로 모든 답변은 아까 저는 이제 공간적 사고자 그 백서하고 답변 출력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서 답변이 계속 나옵니다. 그 결과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 모든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제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공간적 사고자의 그 답변 내용을 기반으로 해갖고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르죠. 결과물이. 여하튼간에 이번 시간에는 범용 GPT를 나만의 AI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근데 이거는요 금융투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 금융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투자하실 때 AI 없이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AI를 활용해서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뭐 해외 뉴스 같은 거 보잖아요. 뭐 블룸버그 뉴스라든지 아니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뭐 베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관련된 사이트 정보를 보잖아. 다 그게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뭐 영어가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영어를 잘 몰라요. 영어 잘 모르는데 아예 몰라요. 저 영어를 아예 모르는데 아예 모르진 않지. 하여튼 영어를 잘 친숙하지 않은데 그거를 그 GPT를 통해서 번역을 하잖아요. 분석 유역을 하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의 원문 보시게 되면 GPT로 분석해 보잖아요. 오타가 많습니다. 예, 오타가 많아요. 오타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타가 있으면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 잘못된 정보를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매출 뭐 그 종목에 대한 해외 실적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매출 가격도 틀려요. 매출 정보도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차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AI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그 해외 정보를 받아들일 게 오타 검증이잖아요. 오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정보가 분석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아 뭐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 그래도 뭐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막 저기 베런스라든지 나름대로 되게 유명한 그 해외 금융 언론사잖아요. 여기에 정보를 받아들이면 저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했어요. 신뢰도가 매우 높다. 아 그래도 유명하고 믿을 만한 거니까. 근데 아니 오타가 있어. 근데 그 오타가 단순하게 그 단어의 스펠링이 틀린 게 아니라요. 물론 스펠링 틀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이 매출 정보 있잖아요. 매출이라든지 순이익 정보라든지 EPS 정보 있잖아요. 그 숫자도 틀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AI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 오타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잘 모르죠. 그래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거기다가 매출 정보도 틀립니다. 매출이라든지 실적 정보도 틀려요. 그러면 생각해봐. AI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눈으로 읽게 되면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영어를 그래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그걸 보게 되면 정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영어로 번역되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아니에요. 검증해 보게 되면 매출도 틀리고요. EPS도 틀리고요. 거기 그 해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틀립니다. 물론 매번 틀리는 건 아닌데 오타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20%? 20%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20% 100% 수준에서 100%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건데 20% 정도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요. 거의 20% 수준은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필터링 할 적에 AI에게 교차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차 검증을 요청을 하고서 그 다음에 답변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건 당연히 올바른 정보를 받겠죠. 그런데 내가 AI를 활용하지 않고서 그저 내가 영어를 잘한다, 내가 영어를 잘 신속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다가 그냥 오타난 정보라든지 잘못 기록되어 있는 매출 정보라든지 그걸 그대로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정보를 본인이 습득을 하게 되겠지. 그럼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 판단에 있어서 오류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예전에는 처음 버전 때는 그냥 번역만 했어요. 번역하고 이렇게 요약 정리해 갖고서 답변을 얻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AI에게 그 기사 원문의 내용에 있는 수치, 매출 수치라든지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통해 갖고서 신뢰성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문맥상.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내가 파악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융 투자를 하신 분들은
AI를 없이 그냥 혼자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아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네, 어, 금융 분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GPT를 잘 활용해 갖고서 GPT AI를 잘 활용해서 금융 분석을 하는데 기반이 되는 교육 내용으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까요?